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동성고 내신 문서 설명의 영어 부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성북 메가스터디에서 동성고만을 정말 영어로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는 영어 강사 남지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추운 날씨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동성고 성적 결과로 제 소개를 좀 더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작년 최근 시험이었던 2024 2학기 최종 합산, 지금 이제 예비 고2 학생들은 상위 10%까지가 1등급인데요. 지금 예비 고2 학생들은 상위 단 4%까지 1등급이었고, 그 상위 4%의 40% 이상이 저희 반에서 나와서 최다 배출을 기록하였고요. 또 작년 기말고사 때 전교 1등 만점자 학생도 배출하였는데, 이 학생의 특이점은 저랑 이제 수업을 하기 전에는 4등급인 상태로 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1학기 기말고사 때 4등급을 받은 상태로 저랑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천천히 성적이 상승하더니 마지막 기말고사에서는 무려 전교 1등 만점으로 이제 기록을 하여서 1등급을 또 맞이하였고요. 또 중간고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전교 1등 만점자 학생을 따로 또 배출하였는데, 이 학생은 작년 1,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산 모든 시험에서 1등급을 나왔고요. 그 외에도 최종 합산, 기말고사 1등급 배출은 물론이고, 저희 수강생의 많은 학생들이 다수가 정말 절대 다수가 성적이 급상승하였는데, 최근 예로 들어드리면 작년 이제 마지막 시험 직전에 12월 1일에 등원한 신입생이 있습니다. 이게 무려 한 2, 3주 정도 시험을 앞두고 굉장히 급하게 수업을 시작한 학생인데, 이 학생이 중간고사 때는 약 4등급에 75점으로 입학을 하고, 저는 2, 3주 만에 수업을 듣자마자 바로 95점, 1등급에 준하는 이제 점수로 성적이 급상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은, 도대체 중등 영어와 고등 영어가 많이들 다르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점이 무엇이 다른지를 설명해 드리고, 또 동성고 기출문제를 좀 심층 분석하는 시간과 함께 저희가 이 동성고 영어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등 영어가 이제 그 개편함에 따라서 저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점 정말 한 가지입니다. 내신 5등급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작년 상위 4% 1등급 학생들이 상위 10%, 또 작년 상위 11% 학생들이 상위 34%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상위권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내신 1, 2등급은 정말 선택이 아닌 확보적으로 필수가 돼야 된다는 점은 정말 단순하지만 명확한 사실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등 내신과 고등 내신의 좀 구체적인 차이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중등 내신은 이제 절대평가죠.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정말 100명이고 200명이고 모든 학생들이 사이좋게 A등급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등 영어 내신이 5등급제로 그 기준이 완화됐다 할더라도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틀리라고 문제를 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시로 이제 작년 24학년도 윤리와 사상 수능 항목 평가에서 만점자 학생이 11%를 넘었기 때문에 2점짜리 단 한 문제를 틀린 학생들도 안타깝게 3등급을 맞게 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평가인 고등학교 영어 내신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의 최우선 과제는 등급 구간을 나누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시험 범위도 굉장히 다른 점이죠. 중학교 영어 내신은 평균 교과서 2단원 정도에 불과하는데, 고등학교 영어 내신은 교과서 2과는 기본인데 이 2과가 중학교에 비해서 지문 길이는 약 3배 이상이고요. 2학년 되면 2학년 교과서부터는 약 5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거기다 추가로 각종 학교마다 부교재, 또 이제 모의고사 범위까지 추가된 학교가 많은데요. 이렇다 보니까 중학교 영어 내신 때는 교과서 평균 그 시험 범위가 작기 때문에 학생들이 암기로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학원과 과외에서도 아이들이 그냥 본문을 통째로 외워서 그냥 서술형도 외운 거를 써내는 형태로 만점을 받는데, 고등학교 영어 내신은 시험 범위도 많지만 학교 선생님께서 절대 본문을 그대로 안 내십니다. 모든 어휘와 문법을 모조리 변형하시기 때문에 근본적이고 탄탄한 기본기가 있어야지만 우리 학생들이 1등급의 상위권을 노려볼 수 있는데요. 이제 좀 구체적으로 그럼 동성고에 특화된 내신의 심층 분석이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볼까 하는데요. 작년 이제 24년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설명해드리면, 작년 동성고 시험 범위는 교과서 능률김 1, 2단원이었고요. 이제 올해 친구들부터는 기상 홍민표 교재로 바뀝니다.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교과서 본문 외에 2가지문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동성고 시험 범위의 굉장히 특이한 점입니다. 전국의 그 어떤 학교도 고등학교 본문 외에 리스닝 스피크 같은 부가 지문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동성고는 이 부가지문의 시험 범위가 약 50%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높고요. 추가로 이제 복합화어라는 부교재가 약 5단원씩이 한 학기 한 중간고사만 들어갔습니다. 우리 동성고의 출제 경향을 좀 설명해 드리면 상대적으로 시험 범위가 적은 편입니다. 이것도 이제 지금 학생들이 보기에는 많다고 할 수 있는데 관내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시험 범위가 적은 편이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문 외 부가지문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세세하게, 자세하게, 꼼꼼하게 공부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또 이제 주목할 점은 수행평가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학기당 2회, 총 1년에 4회 영작에 해당하는 수행평가를 진행하고 비중과 그 점수도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대비 전략은 교과서 내 이제 세부 내용의 학습이 많이 필요하고요. 이따 제가 설명드릴 요약형 서술형 문항이라는 동성고의 이제 킬러 문항을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학습하여야 되고요. 어법 비중도 중학교에 비해서 매우 늘어났기 때문에 탄탄한 어법 기본기가 우리 학생들에겐 필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동성고 시험 경향에 대해서 이제 잘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대표적으로 동성고 기출문항의 2문항 정도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법 사항이 정해지지 않고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런 식인데요. 중학교까지 어법 문항에서는 이제 틀린 거 1개 고르시오 정도로만 나오죠. 우리 학생들은 중학교까지 어법 문제를 보통 감으로 풀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이렇게 접했을 때 제가 풀어봐 라고 하면 뭐 정답 몇 번일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 뭐 쌤 5번이요 라고 해요. 이유가 있니? 그러면 왠지 어색해요 라는 대답을 제일 많이 합니다. 감으로 보통 푸는 거에 우리 학생들이 익숙해져서 그런데요. 실제로 이 문제를 학교 선생님께서 어떤 식으로 풀이하기를 원하신 거냐면 간단해 보이는 문제 하나만으로 우리 학생들이 이만큼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수능 문법에 준하는 기본 문법들을 탄탄하게 가지고 있는지를 사실 평가하고 싶은 겁니다. 더 이상 고등학교 문법에서는 감으로 문법을 이제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수학 문제 풀듯이 정말 공식에 의거해서 본인이 왜 이게 정답이고 아닌지를 말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탄탄한 문법 기본기가 필요합니다. 또 두 번째로 방금 말씀드렸던 동성고의 이제 내신 킬러 문항이죠. 요약형 서술형 문항입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사실 영작을 스스로 하는 서술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문에 해당하는 문장을 그대로 달달 암기하면 시험지에는 한글 해석이 써 있고 그거에 대해 암기해 놓은 문장을 그냥 써놓는데요. 고등학교 동성고 내신의 서술형 문항에서는 위에 이제 원문의 글이 있고 밑에 학교 선생님께서 선생님만의 언어로 요약문을 새로 쓰십니다. 이건 그 어디에도 공개되는 문장이 아니라 시험지에서 처음 공개되는 요약문 문장이고요. 이걸 통해서 위에 글을 요약해봐라 라는 문항인데 좀 가볍게 풀이를 해드리면 Cities home to half of the world population.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되는 도시라는 공간이 represent the most artificial human-made environment. 가장 인공적인 환경을 나타내는데 characterized by extensive urbanization. 광범위한 도시화의 특성을 띈다. 이게 사실 5단어 정도 쓰는 게 뭐가 어려울까 싶으실 수 있는데 이 5단어를 위해서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 위에 이제 부교재 지문의 핵심 주제를 학생 스스로 이제 파악했어야 됐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빈칸에 알맞은 어법을 학생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가 이제 분사구문 과거분사가 들어갈 자리고 또 이제 전명구 전치사구가 등장하고 관계대명사를 쓸 줄 알아야 되고 이거에 해당하는 문장 어순까지 학생이 완성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너무 당연히도 마지막으로는 이 빈칸에 어떤 적절한 어휘를 사용할지 폭넓은 어휘 기본기는 정말 당연하게 가져가야 되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동성고 영어 1등급을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는 방대한 어휘량이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 예비 고1 학생들이 가장 시급하게 남은 3월 전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정말 1순위로 단연코 어휘라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이제 시험지에서는 원문에서 있었던 단어랑 선생님이 다른 단어를 내십니다. 원래 이제 뭐 모방하다라는 copy라는 단어가 나왔으면 시험지에서는 뭐 imitate, mimic, follow 다른 동의어들로 선생님이 바꿔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법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해지지 않은 어법 출제 범위가 있기 때문에 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정말 수학 공식 문제 풀듯이 탄탄한 공식으로 풀어야 되고요. 세 번째 독해입니다. 심화적 문해력이 필요한 이유 자체고 아까 독해도 제가 계속 변형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원문의 어휘와 어법이 변형되기 때문에 암기로 해결되지 않아서 근본적으로 학생들이 독해 문항을 대할 수 있는 문해력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 어휘, 어법, 독해
이 모든 것의 종합 선물 세트인 영어 내신의 킬러 문항인 서술형까지 이제 대비해야지만 우리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1등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정말 까다롭고 막막해 보이는 동성고 영어를 저희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저희 성북 메가스터디의 동성고 영어 전문반 영어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학생이 정말 탄탄한 영어 기본기, 정말 내신 1등급을 넘어서 수능 1등급까지 이제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수업과 자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관리, 이 세 가지의 영역이 모두 3박자가 들어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수업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면 내신부터 또 수능까지 정말 탄탄하고 체계적인 개념 잡기가 필요합니다. 내신이 이제 5등급제로 완화되었다는 점은 앞으로 교과 전형에서 최저 등급의 강화가 예상된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에서도 1, 2등급을 정말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또 아까 계속 제가 강조드렸듯이 영어 어법 문제를 더 이상 감이 아닌 수학 공식처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적 문제풀이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수능 독해 유형별 문제풀이 스킬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19번 문제, 32번 문제, 40번 문제, 빈칸 문제인지 순서 삽입 문제인지에 따라서 이 문제풀이 스킬과 논리적 글읽기를 다각도로 훈련하는 연습도 할 예정이고요. 또 실전 대비를 위한 선별된 모의고사와 기출문제 풀이로 학생들이 주기적으로 실전력을 강화시키게 할 수 있고,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어휘입니다. 고등 내신 빈출 어휘와 또 수능 필수 어휘를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료 영역입니다. 저는 동성고 영어만을 위해 100% 자체 제작한 교재와 자료로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시험마다 교과서 본문, 부가지문, 부교재는 물론이고 저희 이제 직보라고 시험 직전에 전날에 이제 직전 보강 수업으로 아이들한테 전체 시험 범위를 총괄해서 포인트를 잡아주는 수업이 있는데, 저는 직보 자료도 정말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아이들한테 나눠주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정말 쌤 저 직보 자료만 제대로 받고 직보 수업만 제대로 들어도 진짜 몇십 점은 오를 것 같아요 라고 할 정도로 정말 높은 퀄리티를 자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동성고는 좀 아까 특이하다 말씀드린 게 교과서 본문 말고도 본문 후에 부가지문 또는 부교재 비율이 50% 이상입니다. 그리고 시중에 부가지문을 시험 범위로 지정하는 학교가 정말 전국에 몇 없기 때문에 제가 장담코 말씀드리건데, 시중에 그 어떤 자료 사이트라든지 개인 과외라든지 다른 곳에서는 정말 이 자료를 구하실 수 없고, 그 이유는 저는 매번 100% 자체 제작으로 이 부교재 부가지문 교재를 만들고 자료를 아이들에게 배부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학생들이랑 제가 시험이 끝나고 나면 1대1 이제 상담을 진행하는데, 학생들이 가장 많이 좀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점이 이 부교재 부가지문 자료고, 특히 이제 시험 직전에 이제 신입생으로 들어와서 저랑 끝나고 처음으로 상담해보는 친구들이 이전 학원이나 뭐 혼자 공부할 때 과외에서는 제공받을 수 없었던 퀄리티 있는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성적이 많이 올랐다라고 학생들이 감사하게도 많이 말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관리 영역입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관리 영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매 수업 어휘 및 어법 실전 테스트를 진행해서 이제 테스트만 진행하면 안 되겠죠. 미완료자 학생들은 제가 철저히 제시 관리를 해서 오늘 배운 것을 그 학생이 정말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게끔 제가 끝까지 정말 쟁여줍니다. 두 번째로는 매 수업 체계적인 진도 및 과제 안내는 물론이고요. 매 수업 과제 수완 결과와 테스트 결과를 학부모님께 문자로 이제 발송드리고 있고요. 매 수업 영상 녹화를 한 후 학생들에게 링크를 발송하고, 또 세심한 1대1 질의응답과 피드백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매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학부모님과 수업이 끝나고 나면 정말 이 정도 분량, 지금 거의 사실 더 잘려서 더 밑에까지도 있는데요. 오늘 어떤 수업의 진도 사항을 진행했고, 이 학생의 숙제가 어느 정도 해왔고, 어떤 숙제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완벽해왔고, 또 테스트를 뭘 받고 숙제든 테스트 결과, 뭐 제시 결과까지 모두 모조리 학부모님께 같이 상의드리면서 굉장히 주기적으로 학생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매 수업 시간마다 제 수업을 녹화해서 아이들이 복습 또는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 좀 도움받을 수 있게 링크를 이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수행평가 관리를 빼먹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성고는 1년에 4회 정말 많은 비중의 수행평가를 차지하는데, 보통 학교 선생님께서 주제를 하나 던져주시면 그 주제에 맞는 글을 학생들이 영어로 외워서 학교 수행평가 시간에 써내야 되는 수행평가입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잘 안 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아니면 정말 급박하게 하는 경우의 학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수행평가를 절대 학생들 개별적으로 하게 놔두지 않고 수행평가 일정이 학교에서 딱 나왔다 하면 저는 1대1로 모든 학생들에게 한글 초안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한 학생도 빠짐없이 그 1대1로 받은 한글 초안을 영어로 영작하고 이제 첨삭하여서 저는 제가 맡은 학생들은 수행평가에서는 정말 단 1점도 깎이지 않고 정말 수행평가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비고일 학생들도 당연히 마찬가지일 거고요. 저희 동성고 영어 전문반 시간은 매주 토요일 저녁 6시부터 10시 주 1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클리닉이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30분에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성공 메가스터디는 이렇게 정말 막막하고 까다로운 동성고에 정말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확실하고 정확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동성고 영어 전문 남지원이었고요. 오늘 추운 날씨에 다시 한번 자리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